6시에 난 논술학원을 가기는 했거든. 그래서 앞 시간에는 혼자 경복궁 갔다 오고 일산 호수공원 갔다 오고 막 혼자 놀러 다녔단 말이야. 우리 엄마는 몰라. 내가 수요일 오프였는지 몰라. 안녕하세요, 공부대지입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재수생 여학생이에요. 어떻게든 올해 수능 잘 봐서 고3 때 받았던 성적보다 최대한 높여보겠다라는 각오로 오늘 저와 이야기 나눠볼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일단 작년의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신청서를 봤을 때는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실 수학 제외하고는 대부분 3등급 이상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제일 심각한 수학은 해도 안 오른다는 느낌이 일단 계속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수능을 봤을 때는 국어도 영어 탐구도 다 떨어졌으니까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았을까. 수능 날은 그럼 어땠어요? 저는 오히려 긴장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아 진짜? 긴장 하나도 안 되고, 국어도 문학도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독서에서 아예 다 망쳐버려서. 그러면 작년에 공부할 때는 주로 뭘로 했어요? 거의 근데 인강이 80%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학이 제일 안 잡혔다고 했는데 작년엔 인강도 듣고 학원도 다녔었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그냥 문제 풀어오고 가서 테스트 보고 질문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수학이 끝까지 잘 안 되는 느낌이 든 게 뭐였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이제 내용이 바뀌거나 뭐 합쳐진다거나 그러면 아예 손도 못 대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신은 2학년까지만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아예 놨었어요. 나는 정시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내신으로 뭘 어떻게 할 거는 아닌 거죠? 네. 영어는 어땠나요? 영어는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고1 때까지는 계속 1등급이 잘 나왔었고 2학년 때부터는 아예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감으로만 풀다가 3학년 올라와서 처음으로 3등급으로 떨어진 후로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대부분이에요. 그게 진짜 많아서. 네. 탐구는 작년에 인강으로 했나요? 네, 탐구도 개념부터 문제풀이나 기출 다 인강으로 했었고 기출 문제집만 따로 풀었었어요. 탐구가 6, 9월은 어땠어요? 6월에 1등급, 2등급 나왔었고 9월에도 둘 다 2등급. 근데 이것도 수능에 떨어진 네. 거네요. 일단 읽으면서 옛날에 제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말을 논다고 해서 자꾸. 중학생 때까지 운동을 하다가 사실 운동을 할 때도 공부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막 그렇게 뜻이 없어서 뚜렷하게 되고 싶은 게 없어서 적당히 하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갈 때 꿈이 생긴 거야. 난 그때 한의사가 되고 싶었거든. 그때는 지금하고도 또 다르게 굉장히 높았을 때여서 우리 엄마가 굉장히 많이 좌절했지. 하필 고르고 고른 직업이 내가 진짜 벽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해도 노력 갖고 못 넘어가는 것 같은 그 벽이 계속 느껴져서 나중에는 사실 좀 자포자기했어. 수능날 맞아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 안 될 거라는 거. 국어는 진짜로 계속 1등급이었는데 수능날 해선 안 될 짓을 다 했어. 예를 들어 현대소설 읽다가 울고 감정 몰입해서. 내가 고1부터 고3까지 한 번도 모의고사 보면서 그런 적이 없거든. 아무리 긴장 풀고 시험 봐도 눈물이 떨어지는 나 자신을 보고 현타가 와서 미쳤구나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거대로 드러나면서 그래서 재수를 문과로 바꿨어. 인서울 할 수 있으니까 인서울 하겠다 했는데 집에서 반대라는 거. 안 된다. 가능성을 봤으니. 내가 목동에 살았거든. 내가 너를 그 대학 보내려고 그 사교육비를 너한테 드린 줄 아냐. 근데 뭐 선택이 없었던 게 내가 정시 카드도 잘 못 썼어. 다 떨어진 거야. 함수를 했지. 다 부질 없어 보였어. 학원도 필요 없고. 결국은 나는 수능날 그날이 중요했던 거야. 평소에는 자신 있었거든. 어떻게 하면 수능날 만점을 받지? 거의 난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사실 삼수 생각하면 공부 잘 안 했어. 고3 때랑 재수 때 공부량을 생각하면은 설렁설렁했거든 공부를. 근데 성적은 그때 많이 올랐지. 최종적으로 수능날은 물론 최상위 점수는 안 나왔지만 국어 100점 나왔고 수학 100점 나왔고 나는 그때 재수생한테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야.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었다는 그 자존심이 진짜 서슬퍼렇거든. 너네가 대학은 지금 나보다 잘 갔을지 몰라도 노력만큼은 내가 너네보다 훨씬 많이 했어. 진짜 불만이 많았어. 맨날 이미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 근데 삼수를 딱 하게 되니까 다 부질없어 보이는 거야. 대학 간 친구들은 이미 2학년에 올라가잖아. 나도 대학을 가야 학점 고민을 하지. 삼수를 하게 되니까 나도 약간 좀 내려놨고 애들을 봐도 그렇게까지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때 나한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자존심만 부릴 게 아니라 어쨌든 난 수능날 만점을 받아야 되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인정해보자. 이 느낌이 오더라고. 이거는 수능날 옆에서 싸움이 나도 나는 이걸 만점을 받겠다. 그래서 딱 신청서 읽어보면서 느낀 게 고3 때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구나. 그러면 그게 독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잘못하면 강박이 있어. 오늘 12시간을 안 채우면 공부를 안 한 것 같은 강박. 근데 그게 성적을 잡는데 되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거든. 일부 학생들은 아닌 애들 굉장히 많아. 제발 부탁이니까 앉아만 있어도 될 텐데 라는 애들이 있는데 희원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벗어날수록 성적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수학만 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네. 정시를 써봤으니까 네. 알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네. 내가 고3 때 나는 올 3등급이었거든. 난 꿈이 그때 한의대였으니까 되게 높잖아. 그쵸. 근데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냥 잘 보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거든. 그랬더니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가 힘들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거든. 네. 지금 등급에서 나의 목표는 6월 때 전체 2등급이야. 전체 2등급인데 2등급 중간말 2등급의 꼬레비 3등급에 붙어있는 2등급 이 내 목표거든. 우리 올 2등급 맞으면 표준 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동홍 라인 못 가잖아. 올 2등급이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들어 보고 싶어. 이 6월까지 갈 길이 굉장히 많거든. 네. 물론 더 되면 좋지. 근데 이거 쉽지 않아. 특히 수학 많이 쉽지 않거든. 14점을 올려야 되니까 어떤 부처나 공부할 때 이게 너의 목표야. 탐공 괜찮아. 일단 국수형부터 급하니까 국어부터 해보자. 국어는 지금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할 계획이니? 지금 일단 김승미 쌤 강의를 무작정 따라가고는 있는데 작년에도 김승리 쌤 거 들었어. 네. 그 선생님 스타일은? 맞았어? 네. 지금 문학이 확실히 많이 올랐었어요. 3년. 아니 나도 김승리 쌤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나는 안 들어봐가지고 어제 겸사겸사 여기 오니까 들어봤거든. 네. 프로필 사진이랑 좀 다르지. 많이 달라요. 같이 문제를 푸니 아니면 문제는 풀고 만나는 걸 전제로 하니? 문제 푸는 시간을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뭘 파악했어야 됐고 여기가 연결됐어야 됐고 뭐 1등급 맞을 애들은 어떻게 풀었어야 됐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 선생님 거 들을 때는 인강을 좀 어떻게 활용을 했니? 그때는 그 인강 내용을 그대로 그냥 마다텅에다가 따라해보는 식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내 일단 1차 목표가 국어 88점이잖아. 원래는 나도 이렇게까지 계획적인 사람은 아닌데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작년 수능에 오답률 7개야. 그러니까 왜 7개까지만 끊었냐면 7개까지 틀려도 2등급이 나왔거든. 재작년 수능 어려웠잖아. 10개를 틀려도 2등급이 나왔어. 근데 보면 재작년 수능은 다 팼어. 비문학도 팼고 문학도 팼고 그래서 골고루 어려웠는데 작년 수능 보면 1위부터 7위까지 오답률 상위 7개가 다 비문학이야. 애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비문학에 3점짜리 애들이거든. 이것도 어김없이 요 8번 보기 문제였어. 13번 21번도 마지막 비문학 보기 문제 3점짜리였거든. 어려워. 쉽게 내려고 해도 보기를 추가로 읽어야 되고 과학기술 지문에 무조건 막 그림이 하나 들어가고 머리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내 목표야. 이번 6월 평가원 때 이 보기 문제 3문제 빼고는 다 맞아보자. 여차하면 안 풀어도 돼. 안 풀면 그만큼의 시간이 남잖아. 나머지 충분히 활용해서 내가 접근한 거는 다 맞는 게 내 목표야. 그게 되면 보기 문제 연습하면 되지. 그러면은 수능날 91점 이상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데 너가 지금 인강을 듣고 문제 풀라고 할 때 문제 풀고 선생님 칠판 판서하시는 거 판서를 했어. 그리고 추가로 연습을 해. 그러면 어쩌면 수능날 똑같은 점수가 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거든. 조금 쉬운 지문으로 가져와 볼게. 만약에 얘기를 안 해? 내가 잘못 읽은 거야. 수능 기출은 그걸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강사 선생님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단 말이야. 다 읽었을 때는 지문마다 밑줄도 있고 동그라미 다 있어서 그럼 여차하면 처음부터 읽는 그 불상사들이 생기거든. 지금은 하루에 지문 하나 해도 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비슷한 효과거든. 제일 좋은 거는 너가 정리를 해. 그리고 강의를 들어. 선생님 판서 옆에 적어. 비교해봐.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은 나는 못 찾은 키워드를 선생님은 썼어. 그 포인트는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은 선생님은 아마도 요 정도 필기로 이 문제를 푸셨을 거야. 근데 뭔가 키워드가 빠져있다는 거는 너는 이 중에 한 문제는 못 풀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중요해. 사실 이게 혼자 되는 거면은 인강 안 들어도 되기는 해. 혼자 이거 연습하면 되거든. 한번 해보자. 너랑 나랑 오늘 만나면 끝이 아니라 적어도 4주는 볼 거거든. 4주 동안 나한테 그걸 보여줘. 그리고 만약에 그날 그것까지 하는데 3시간이 다 됐어. 오늘 공부 시간이 끝났어. 그럼 오늘은 거기까지야. 나도 보고 생각해 볼게. 어느 정도 단계인지. 추가로 과학기술 지문은 되게 간단해. 그래서 방법 자체는 간단한데 문제는 내용이 겁나 많지. 예를 들어서 이런 지문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안전하게 맞는 것까지 연습을 하는 시점이 내 생각에는 5월이면 오지 않을까. 문학은 괜찮니? 굳이 따지면 약한 파트가 있니? 고전 쪽이 제일 약한 것 같긴 해요. 문학으로 가면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서 글이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 첫날에 달리면 병나. 지금도 좀 아픈 것 같은데 일요일도 공부하니? 고민 중이에요. 그 일주일 내내 하는 건 나도 반대야. 날 따뜻해져봐. 안 돼, 안 돼. 수학 보자. 수학이 갈 길이 좀 멀지.
앞부분 기념도 해주셨네. 네. 앞부분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 네. 그래서 해도 자꾸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 이 앞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니? 네.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약한지를 네. 모르니까 그게 진짜 모르는 거거든. 아, 그저 좋다. 잘 알고 계시네. 기대가 많이 없으시네. 학생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야 돼. 그래야 이 설마 이 정도는 알겠지가 없어야 다 설명을 해주시거든. 얘도 똑같아. 국어처럼. 우리가 국어랑 영어는 사실 제대로 하면 목표한 점수보다 6월에 더 잘 나올 수도 있어. 우리 또 고3 친구들이 깔아줄 거거든. 그래서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수학은 거기까지 욕심내지 말고 진짜 3등급 머리 혹은 2등급 턱걸이 해보자. 혹시 지금 계획 대략적으로 짜봤니? 언제 정도까지 이거를 다 끝내겠다? 인강만 듣는다고 했을 때는 원래 3월 내로 끝내고는 싶었거든요. 3, 4월 내로는 끝내야 되지 않아요? 이 다음 단계가 뭐야? 실전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너의 선택인데 우리가 지금 급하게 막 뭘 하나씩 끝내릴 필요는 없거든. 이거를 4월까지 끝내도 되니까 설명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설명이 되고 나서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정도면은 예제 4번 완벽하게 풀었다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3월이면 된다 라고 하면은 너의 스케줄대로 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3월 내로 못 끝날 것 같아. 한 문제 한 문제에 시간이 더 걸려서. 그러면 아싸리 시간을 좀 늦춰서 서브 교재를 하나 잡아도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수능 특강.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난이도가 지금 앞에 예제랑 레벨 1 정도까지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풀면서 수능 특강 레벨 1까지만 같이 풀어서 대신에 4월 혹은 5월에 끝내는 걸로 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레벨로 가면 어느 정도를 타겟으로 하는 강의? 이건 난이도 자체로 보면은 보통 그 현우진 쌤 18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확통에서의 2등급이면 그 정도 완벽하게 풀면 2등급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안 급해. 미적 생각하면 되게 급해. 이해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줄 수 있는 정도면 얘 5월에 끝나도 훨씬 나. 6월에 못 푸는 문제 생각보다 별로 없을걸? 시간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집에 와서 시간 제한 없이 풀면 마지막 한 20, 21, 22, 30 이 정도 빼놓고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 문제들도 해설 강의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러면 된 거잖아 사실. 오늘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고 내일 계획표 짤 때 나갈 수 있는 양 자체가 달라질 테니까 짜서 알려줘. 서브로. 이거 워크북도 따로 있는데 워크북으로 워크북으로 연습하면 되지. 워크북 있으면. 선생님이 다 계획이 있구나. 아유, 좋으신 선생님이 있네. 내가 대성적으로 잘 올라가지고 나 한석원 선생님 이것밖에 올라가지고. 한석원 선생님이 나 중학생 때도 있던 분이거든. 나 아직도 기억나. 우리 아빠가 막 어디서 대단한 수학 선생님이 있다. 우리 집 그 요만한 집 위에 한석원 선생님 띄워놓은 거야. 나 보라고. 신기한 거야. 계신 것만으로도 좀 반가운 느낌이야. 나는 왜 가끔 나도 목동에서 이 학원 저 학원 진짜 많이 다녔는데 내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한 어떤 학원도 누군가는 그 선생님 믿고 가서 성공을 한단 말이지. 그거는 진짜 그 선생님의 숨소리까지 따라하려는 그 집착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을 잘 선택한 것 같으니 아까 김승리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의 농담까지 따라 해봐. 그렇잖아. 이미지 선생님도 수능 수학 보면 잘 보실 거잖아. 나도 똑같이만 하면 잘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차피 목표가 22번을 맞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까진 따라갈 수 있거든. 지금의 그 눈빛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이란 말이야. 내가 최근에 이 눈빛을 많이 못 봤어. 어제도 너무 힘들었어. 아닌 눈빛 많이 봐. 4월 말 혹은 5월 중순까지 이렇게 끝내는 거. 끝낸다는 아까 뭐라고? 설명할 수 뭘 보든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되잖아?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랑 비대면으로 만나면서 얘기할게.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다 못 들어갈 것 같아. 영어 보자. 아직 선생님 못 정했니? 네.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영어 베이스가 있다고 좀 자신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좋겠다. 난 그런 생각. 내 제일 베이스가 없는 게 영어야. 그래서 뭔가 이 단어만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또 선지가 어려우니까 선지에서 가리가리 하다가 틀리는 게 대부분이었어서. 혹시 듣기에서 틀리니? 그냥 듣기는 다 듣긴다 말이야. 이번 수능도 그랬어? 나 몰랐는데 이번에 정리하다 봤잖아. 이번 수능 오답률 7위가 듣기더라? 저도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거를 모르고 최근에 만난 애가 얘를 틀렸다는 거야. 겁나 뭐라 했거든? 미안하더라고. 어제 이거 정리하면서. 아니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다는 거지. 어려웠으면은 재작년 영어처럼 혹은
수학은 작년 6월 평가원처럼 어려웠으면 택도 없는데 약간 난이도가 쉬우니까 들어간 거지. 만 그래도 신기했어. 수능 본거에서 2문제를 더 맞는다 혹은 3문제 더 맞는다, 그 목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려면 문장 해석이 돼야 돼. 단어는 어차피 너가 수능 끝까지 잡고 가야 될 과제고 진짜 해석만 제대로 돼도 2등급까지 나온단 말이야. 듣기 다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6월 평가원까지 영어는 목표는 딱 하나야. 너가 어떤 선생님을 잡아도 상관없어. 안 잡아도 되거든. 잡겠다라고 하면 구문 독해를 잘해주시는 선생님을 잡아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이 있다고 해. 교재 보고 가급적 오늘 나갈 진도는 미리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 애들이 그 선택지에서 결국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게 내가 앞에서 쭉 읽어간 그 문장들이 그래서 결국 뭔 말인지 한마디로 설명을 못해. 대충 느낌만 알아. 그럼 선택지에서 말리거든. 나는 보통 저녁을 6시에 먹었어. 그래서 단어는 5시 30분에 배정을 해놨어. 저녁을 먹기 전에 그 설레는 이때는 내가 뭘 하기가 애매해. 뭐 각 잡고 판을 벌리기가 애매해. 탐구는 혹시 강의 신청을 했니? 재수생들이 저지르는 과오가 재밌으니까 자꾸 탐구를 해. 6월에 50점을 받아. 그리고는 놔. 됐거든. 10월쯤 돼서 탐구 챙겨야지. 안 올라와. 그 50점 점수가. 너가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래도 일주일에 공부 시간이 탐구가 4시간은 안 넘었으면 좋겠어.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냥 인강 듣겠다라고 하면 잡아도 되고. 그럼 그냥 쉬어가는 타임에 1강씩 2강씩 들으면 돼. 나도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재밌잖아. 재밌어요. 한국사는 10월에 내가 유튜브 강의를 올릴게. 그거만 봐. 저 원래 5, 6등급 나오다가 영상 보고 3등급 아 진짜? 처음 알게 된 건 한국사 영상들. 재밌던데요. 다행이야. 올해는 각 잡고 준비해서 조금 더 재밌게 해볼 테니까. 원래는 이렇게 만나고 끝이거든. 그 유료로 했을 때는. 근데 나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 보통 이렇게 하잖아. 의지에 불타서 애들이 간다. 다음날 리셋이 돼. 야, 기억 못할까 막 적어도 주고 그랬는데 부질없더라고. 그래서 좀 봐야겠다. 끝까지 가는지 해서 한 4주 정도 잡은 거거든. 그래서 오늘 가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 영어를 정한다. 혹시나 논술을 할 거면 걔도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논술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안 정하고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답이 없다. 아니 수시 카드를 한 장도 안 쓰기는 또 좀 아쉬워서 최저 있는 걸로 최저가 오히려 빡셀수록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 특히나 만약에 우선 선발이 된다? 그럼 경쟁률이 한 1.2대 1까지 올라가. 내가 그걸 들어했잖아. 논술을 할 거면 무조건 정시로 갈 생각을 해야지. 하고 도전해보는 느낌이지. 그리고 일요일날 공부를 할지 말지. 이게 일단 딱 시작을 했으면은 로보트가 되는 게 좋거든.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특별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눈 뜨면 학원 갔고 집에 와서 잤고 그냥 중간중간에 나는 허리가 아팠어. 저녁에 도서관 갔다 집에 오면은 공원을 노래 들으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랬어. 딱 그게 다였어. 수요일을 비워놨거든. 일부러 6시에 난 논술학원을 가기는 했거든. 그래서 앞 시간에는 혼자 경복궁 갔다 오고 일산 호수공원 갔다 오고 막 혼자 놀러 다녔단 말이야. 우리 엄마는 몰라. 내가 수요일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하루를 비울 거면은 어느 요일을 한번 비워볼 건지.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반나절만 오프로 해도 돼. 야, 예를 들어 오전 공부하고 오후에는 놀겠다. 필요하면은 연락할게. 비대면으로 보자. 비문학한 거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겠다. 간략한 수업 같은. 올해 대학 가자. 올해가 진짜 끝이에요. 아 그럼. 네. 나도 삼수할 때 마지막인 줄 알았지만 산모 때 감을 좀 잡고 우리가 또 수능 끝나고 한두 달은 안 했으니까 놨었으니까. 네, 오늘 만나봤는데 사실 재수를 시작한 지금 3월 초면은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가시가 돋쳐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세상에 불만도 많고 세상이 나를 엇가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서 혹시 그럴 수 있겠다. 워낙 작년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라 수능 점수를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왔는데 정말 필요가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한 친구였고 뭐가 부족한지 지금 단계에서 뭘 해야 할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친구여서 꾸준히 한다면 진짜 꼭 올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공부하는 거 개입해서 혹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필요한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4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컨설팅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보면 한 강의 지문이 약 2개 정도 있는데 먼저 독해를 하고 문제 푼 다음에 강의 수강을 하고 수강해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독해한 그거를 비교 분석해보겠다.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거를 따로 두게 되면은 거기에 별도로 시간 투자를 할 테니까 분리시키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30분이네요. 매일매일 30분이면 좀 슬플 텐데 수학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비중을 들여서 계획을 짰죠. 6시간으로 잡아놨어요. 그날 배운 만큼 3점
시간짜리 기출풀이를 하겠다. 지금 우리가 수학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강의 듣기도 사실 마음이 바쁜데 그럼에도 강의 듣고 복습하겠다라고 계획 짠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은 강의 개수를 세봤을 때 하루에 몇 개 정도 들으면은 4월 말까지 본인이 계획한 양 끝내겠다.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한테 아까 얘기를 했을 때는 플래너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공부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이제까지 열심히 해봤던 티가 납니다. 단어를 2개씩 격일로 외우겠다. 그래서 오늘 1, 2강 외웠으면 내일은 2, 3강, 그 다음은 3, 4강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적해서 복습이 이루어지잖아요. 해봤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탐도 하루에 1시간씩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획표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일요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요일 날은 별도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에 있었던 오답, 단어, 그리고 혹시 그 주에 내가 계획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일요일 날 마저 완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시간하고 상관없이 집에 오겠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잡다 보면은 야심차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내용들을 잔뜩 써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못 지키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나면 본인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이런 식으로 비워두면 일주일 단위로는 반드시 성공하고 그 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8일 동안 계속해서 힘내주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네, 희원이와 함께한 28일이 끝이 났습니다. 28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국어는 처음에 인강을 듣다가 고3 지문 내용이 아직은 좀 너무 어려워서 저랑 4주 동안 고1 지문으로 같이 연습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열흘 만에 금방 다시 독해감을 찾아서 고3 인강을 다시 이제 진도대로 들어보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어 독해를 할 때마다 집중해서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난 희원이 수능 등급이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모의고사 때 학원에서 시험 본 점수가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몰랐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수능하고 산모는 확실히 표본도 다르고 난이도도 많이 다르니까요. 다만 주목하고 싶은 건 희원이는 수능 끝나고 재수 비용을 혼자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알바를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능 후에 지금까지 3월 전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었다가 재수를 시작하고 정확하게 딱 3주 만에 이번 산모 결과를 보면 다시 본래 페이스를 되찾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부디 수능 날까지 무너지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주면 본인이 목표한 점수, 목표한 대학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방법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